드래곤은 사보와 에이스의 대련이 끝난 이후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순식간에 비를 내리며 에이스와 사보의 능력으로 생긴 불을 진압하였고, 루피와 함께 사보 에이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보는 비록 쓰러지긴 하였으나 정신을 잃지는 않았고 이내 다시 일어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무장 확원 치화를 사용할 땐 분명 한 차례 더 성장한 느낌이 왔다. 세계 정부를 쓰러뜨리기에 부족할 나위 없는 힘이다. 이 감각을 결코 잊어선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쥡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한 번의 대결로 이 정도나 성장하다니 역시 혁명군이 인정한 천재답구나. 무장색 패기를 응용하여 악마의 열매 능력을 극대화하다니 라고 말하며 사보의 자질과 재능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에이스 역시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 폐양색 패기를 컨트롤하는데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에이스에게 폐양색 패기는 제어하기 힘든 힘이지만 역사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여 정점에 올랐던 이들이 있다.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 록스디 지백, 초대 해적왕 골디 로저,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가 그 예시지. 에이스 너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자질이 충분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아버지는 어땠나요? 라고 물으며 드래곤이 폐양색 패기를 활용하여 정점에 오른 강자들을 언급할 때 흰수염을 언급하지는 않았기에 에이스는 자신이 동경하는 인물인 흰수염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흰수염은 모든 부분에서 정점에 올랐던 올라운더이지, 폐양색 패기는 물론 악마의 열매 능력과 신체 능력마저 폐양색 패기에 한해서도 록스, 샹크스, 로저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폐양색 패기란 본연의 강함이 가장 중요하니 말이다. 하지만 간혹 기백에 비해 폐양색 패기가 특출난 이들이 존재한다. 아쉽게도 나나 흰수염은 그렇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었고, 에이스는 흰수염의 이야기를 해준 드래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며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사보와 에이스의 대련이 끝난 이후 루피가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어이 루피, 능력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잖아 라고 말했고, 사보는 웃음을 지으며 강해지긴 했다만 덤벙대는 건 여전하구나 루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시시시 잠깐 헷갈렸다고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능력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전투 태세를 갖추며 나도 능력을 사용하진 않겠다. 아들아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여다오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루피 역시 니시시시 할아버지랑 붙는 것 같잖아 라고 말한 뒤 루피 역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에이스와 사보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루피와 드래곤의 대련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고, 드래곤은 해군 시절에 배웠던 채를 사용하며 루피에게 매우 빠르게 접근한 뒤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루피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드래곤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피와 드래곤의 주먹이 닿지 않으며 충돌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방금 그 동작 할아버지랑 비슷했는데 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채가 거프의 채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나도 한때 해군이었으니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육식이다 라고 말해주었고, 에이스는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래곤이 해군 출신이었다니 반영룡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할배의 아들이어서만은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드래곤과 루피는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이후 서로의 강함을 단번에 파악합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는 아군이었으며 부자관계였기에 서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득이었기에 드래곤과 루피는 동시에 웃음을 짓습니다. 특히 드래곤은 매우 흐뭇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부모 없이 자라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 자라주었구나 루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빈틈을 보이게 되었고, 루피는 빈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드래곤을 공격하는데 성공하였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몽키 가문 특유의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 녀석 루피 잡생각을 하는데 기습을 하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래곤씨의 저런 모습은 처음 봐. 드래곤씨도 어쩔 수 없는 부모라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주먹을 검게 물들인 이후 무장색 패기를 극한으로 강화한 이후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이건 할아버지의 기술이라고 말한 뒤 드래곤의 공격을 막아서려 하나 드래곤
드래곤의 갤럭시 임팩트가 워낙 강했기에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그대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루피는 찰나의 순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미래를 예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갤럭시 임팩트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며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이 채를 사용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한 뒤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너만이 아니다 루피 라고 말한 뒤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루피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며 드래곤의 견문색 패기를 일시적으로 삭제시켜버렸고 마치 샹크스의 견문 사례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갈피를 잃은 드래곤은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루피는 그 순간 폐양색 패기를 극한으로 방출하며 충격을 주는 기술인 패왕 병력 천하를 사용하며 드래곤의 복부에 공격을 적중시켰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루피 이 녀석 태양신 니카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패기만을 사용하여도 정점이었던 건가. 놀라운 힘이군. 내 아들이지만 자랑스러워. 역시 세계가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루피는 티치와의 대결에서 악마일매 능력이 봉인되었음에도 패기만을 사용하며 티치를 꺾은 적이 있기에 패기만을 사용하는 루피조차 최소 사왕급 강자를 능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와 드래곤의 대련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드래곤과 루피 모두 승부욕이 강한 인물들이었기에 대련 자체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더 몰입하게 되면 혁명군의 전투기지가 버티지 못할 것이며 혹여나 자신과 루피 중 한 명이 부상을 입게 된다면 훗날 있을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누가 된다고 생각하며 루피와의 대련을 슬슬 멈추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계속하여 드래곤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류오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무장색 패기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드래곤을 향하여 원숭이의 총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이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루피를 공중으로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능력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렇다면 나도 악마 열매 능력을 이라고 말하며 곧바로 기어 비프스를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역시 몽키 가문이라 그런지 승부욕이 장난 아니구나. 이 대련은 네가 이겼다 루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너의 최후의 일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었을 게다. 그러면 우리 둘 다 부상을 입을지도 몰랐지. 대련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한 이유를 밝혔고 그제서야 루피는 드래곤의 뜻을 깨달으며 니시시시 그건 그렇지 라고 말하며 능력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루피 드래곤의 대련이 마무리되었고 사보는 고심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확실히 드래곤, 루피, 에이스는 나보다 훨씬 강하다. 나도 이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빠르게 성장하며 혁명군과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세계정부는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전세계의 해군의 승전을 알리려 했으나 루피의 활약에 힘입어 동맹군 측이 처형 대상이었던 사보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루피 에이스를 잡아들이지도 못했으며 해군의 주요 강자들이 격파당했기에 사실상 해군은 해적에게 패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성이 직접 움직이며 미호크, 레일리 등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해적들을 잡아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오로성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정부 입장에서는 유쾌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플라밍고가 천룡인을 학살한 사건 역시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감춰야 하는 정보이기에 각 신문사를 매수하여 정보 조작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빠르게 움직이며 대다수의 신문사와 접촉하며 정보를 조작하기 시작하였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신문사에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모르건즈만은 돈에 넘어가지 않았으며 모르건즈는 미리 심어놓은 브로커를 통하여 제2의 정상결전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였으며 샤본디 제도에서 중계를 통하여 제2의 정상결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수하였기에 모르건즈는 세계정부의 제안을 거부하며 사실을 담은 뉴스를 보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오로성은 분노하였고 세터는 언론인의 자세라 이해는 간다만 감히 벌레 따위가 세계정부의 뜻을 거역한다면 신문왕이라고 불리우는 그자라고 할지라도 좌시할 수 없소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헌데 지금 이 타이밍에 그자를 죽인다면 혁명의 구실을 주는 꼴이 돼버리오 라고 말하며 만약 세계정부에서 이 타이밍에 모르건즈를 죽인다면 세계정부에 대해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굳이 세계정부가 죽였다고 알릴 필요는 없지 않소. 해적 녀석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
라고 말했고, 마스는 그렇다면 사이퍼4를 파견한 뒤 모르건즈를 암살해버린 뒤 그 죄를 해적 녀석들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게 어떻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나쁘지 않은 판단가소. 헌데 모르건즈의 저항도 강셀 터. 이 작전의 적임자는 있소? 라고 물었고, 피터는 사이퍼4 최고의 요원 로브루치는 어떻소? 세계 정부에 대한 충성심도 높은 인물이고 암살로 한정한다면 모르건즈도 그의 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하며 로브루치에게 모르건즈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려 합니다.